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225번. 그럼 225번도 계산 문제로 나온 경우였네요.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사업소득이 계산으로 나오든, 기타 소득이 계산으로 나오든 하나가 나올 거예요. 하나가 나온다면. 자, 한 회차에 하나 정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여력이 안 되시면 계산 문제 안 하셔도 크게 뭐 객관식 점수에 이것 때문에 뭐 안 된다 이러진 않은 거니까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시고요. 판단해 주세요. 자, 요것도 똑같아요. 2023년 귀속 종합소득 금액이 합산될 놓치면 안 돼요. 무조건 분리과세. 분리과세 되는 거는 빼야 돼요. 종합과세 합산될 이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첫 번째, 무조건 분리과세 애들은 당연히 빠져요. 무조건 분리 복연골. 걔들은 무조건 제외. 그리고 만약에 뭐 그런 경우가 뭐 없긴 하겠지만 문제 구조상 300만 원 이하라서 선택적 분리과세 되는 선택적 종합과세 금액을 다 합쳤더니 300만 원이 안 돼. 그래서 뭐 분리과세 선택한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는 있는데 아마 우리 시험 구조상 그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무조건 분리 복용골 빼고 나머지를 다 더하면 자연스럽게 300만 원을 넘어가서 걔들이 종합과세 될 거예요. 될 거예요. 그런 구조로 많이 나올 겁니다. 나오면은. 자, 1번부터 볼게요. 충분한 이론 베이스는 앞쪽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풀어가면서 필요한 것만 추가해 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어의 연골에는 독이 들어있어서 무조건 분리해내고 먹어야 된다. 됐죠? 300만원. 복권 당첨 소득은 무조건 분리과세다. 원천징수로 과세 종결이다, 이 말이야. 무조건 분리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가는 생각할 게 없어요, 지금. 제외야, 제외. 종합과세 되는 금액이 알고 싶거든, 우리는. 분양받은 신규 아파트가 입주 지연될 때 공사가 늦어졌어. 미안하다고 건설사에서 잠깐 몇 달 동안 월세 지원해준대. 그거 기타 소득이라고. 주택 입주가 늦어져서 지체되어서 미안하다고 받은 돈. 주택 입주, 지체, 상금. 여러분 요거 팔순공주주주. 팔순공주주주. 그죠? 팔순공주가 육모통지 됐다. 누구한테? 문인한테. 팔순공주 주택입주 지태상금 의제 필요금 비율 80% 2천만 원에서 요 80%만큼 빼면 400만 원이 뭐다? 기타 소득 금액이다. 요렇게 풉니다. 3번 신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장소를 대여하고 받은 사용료를 받은 금품 기타 소득 원천징수도 되었고 300만 원이다 라는 거야. 뭐? 육무통지문인 육무통통 500만원 이하 통신판매 60%다. 통신판매 중개 장소대요.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다? 여기죠.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다? 60% 빼고 나면 120만원이다.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 암기 안 되면 이건 못 푸는 문제예요. 암기만 되면 빨리 풀 수 있어. 직무발명보상금인데 퇴직하고 받은 거야. 500만원. 보세요. 퇴직 후 수령하는 직무발명금은 근무 중에 받으면 근로소득이고 퇴직 후에 받은 기타소득이라는 거 정리했었죠. 근로소득에서. 조건부 종합과세 대상이고 의제 필요금 비율은 여러분 이거 따로 있었습니까? 팔순공주, 육무통지문인 없었어요. 그래서 의제 필요경 비율이 없다고. 보세요, 여러분. 이것도 알아야 풀 거 아니야. 80% 60%인 걸 알고 나머지는 필요경비 의제가 없다고. 나머지는 그걸 알아야 이걸 이렇게 풀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기타 소득 금액은 500만 원이에요. 됐죠? 빼주는 게 없어.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야 돼, 이거는. 직무발명 보상금은 여러분 얼마까지 비과세였다고? 근로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 퇴직 후에 받아서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 500만 원까지는 이건 되게 장려할 만한 거니까 직무 발명하라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예요. 그래서 라도 제외야.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라도 제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다수에게 강연하고 받은 강연료 12만 5천 원인데 일단 여러분 뭐다? 고용관계 없으니까 근로소득 아니고 내가 계속 사업을 하는 건 아니니까 사업소득 아니고 일시적으로 강연 이게 뭐예요? 육무통지문인 인적 용역 내가 강연한다는 거 일시적으로. 예를 들면 내가 취미적으로 뭐 어떤 거 되게 잘한대.
야구 이런 걸 잘한대요. 실제로 제가 야구를 잘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제가 예를 야구로 들어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예를 많이 들 뿐이야. 야구를 좋아해서. 자, 그래서 내가 야구에 대해서 그냥 잠깐 뭔가 한번 짧게 강연처럼 하게 될 때 일시적인 뭐다? 내 인적 용역을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육무통지문인, 육무통지문인 60%.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아까 했던 거예요. 12만 5천 원. 야, 금액이 딱 정해져 있죠. 이게 처음부터 설계되어 있는 거예요. 금액이 애매하지. 그러니까 처음 공부하다 보면 이런 게 좀 눈에 보이실 거예요. 딴 요거는 막 1,000만 원, 500만 원, 700만 원 막 이렇게 주면서 이것만 왜 굳이 이렇게 막 정확한 어떤 숫자일까? 디테일이 살아있는 숫자일까?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애초에 과세 최저한에 걸리게 만들려고 출제자께서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물론 그것 자체도 또 속임수로 쓰실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거라고 믿고 보시면 대부분 그래요. 우리 시험 보면. 숫자가 딱 보면 뭔가 있다는 거, 숨어 있다는 거야. 이게 숫자 안에. 11만 5천 원이야. 60% 빼면 얼마예요?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이라고요. 과세 최저한을 판단하는 기준은 뭐라고? 총수익 금액이 아니고 총수익 금액 12만 5천 원 이걸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필요금을 빼고 나서 기타 소득 금액 요걸로 과세 최저한을 판단합니다. 5만 원까지는 과세 최저한으로서 아예 과세하지 않는다고. 그 정도는 그냥 네가 다 먹으라는 거야. 됐죠? 그래서 마도 제외예요. 그래서 종합과세 되는 거는 결국 마도 제외니까 나랑 다를 더하면 얼마예요? 400만 원과 120만 원이니까 5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됐죠? 됐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자, 이렇게 풀면 됩니다. 뒤에 한번 읽어보시고요. 통신 판매 사업자 이런 거.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겁니다. 통통통 60% 용무 통통통에서 그 내용이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뒤엔 요거는 아까 했던 거니까 복습하실 때 혹시 필요하신 부분만 보시면 되고 아까 했던 거니까 됐어요. 자, 이제 이론 문제 볼 겁니다. 이제부터 기타 소득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 처분된 기타 소득의 수입 시기는 그 법인의 해당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일이 된다. 맞고 여러분 요 표현은 자주 나오죠. 그러니까 인정 기타 소득이에요. 인정 기타 소득. 우리 앞에서 이런 거 했죠. 법인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사회로 유출됐어. 근데 어디로 이 회사 밖으로 나가서 어디에 귀속됐나 봤더니 주주가 가져갔대. 그러면은 배당. 만약에 대표자가 가져갔대. 그러면은 상여. 주주의 친구, 막 이런 사람이 압박해서 몰래 가져갔대. 그러면은 우리 회사하고 직접적으로 어떤 관계가 있는 건 아니죠. 그러면 그 사람한테는 뭐예요? 기타 소득이 된다고. 그래서 기타 소득이라고 처분한다고 했었어요. 우리 처음에 법인세법에서 처음 할 때 제가 소득 처분 헷갈리는 거 말씀드렸었죠. 기타 소득, 기타 사유출. 이게 기타라는 표현은 들어가지만 다 다른 거라는 거. 제가 그때 열심히 설명해 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때 주주의 친구, 뭐 대표이사 아는 사람, 이런 사람이 돈을 가져간 걸로 확인됐다. 그때 쓰는 게 송금불산이 얼마 기타 소득이라고 한다고. 그 사람의 기타 소득으로 귀속된다 이 말이에요. 소득세 더 내라 이거잖아요. 자, 그때 그거를 인정 기타 소득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다? 실제로 우리가 그 회사, 그 사람한테 자, 이거 네 기타 소득이다라고 돈을 그렇게 준 건 아니잖아. 근데 법인세를 하다 보니까 빠져나갔네? 법인 돈이? 걔가 가져갔네? 그런 건 기타 소득 준 거나 똑같네? 기타 소득 준 걸로 봐야겠네? 그걸로 인정할게. 그 말이에요. 인정할게. 법인의 결산 확정일로 합니다. 결산 확정일로. X 1년도분 법인세에 대해서 법인세 신고할 때 했다면 언제? 결산 확정일 언제요? 보통 주총일로 본다고 X 2년도로 보는 거예요. 요거는 근로소득하고 다 비슷하게 했던 거니까 이제 잘 들어오실 거예요. 더 맞고 복권 당첨소득, 승마 투표권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자, 여러분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조건 분리 복연골 할 때 무조건 분리 과세 되는 거 복인데 복 세트가 있다고요. 복권, 승마 투표권, 슬롯머신, 체육문화진흥권, 뭐 스포츠 토토 다 뭐 비슷한 느낌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으라고. 뭐 한 방을 노리는 약간 사행성 이런 느낌을 한 방에 머릿속에 갖고 있어요. 그러면 걔들은 뭐다? 복권 시리즈 항상 분리과세 한다는 거. 무조건 분리 복연골 복 됐죠? 보세요 여러분. 아까 계산 문제 때 제가 쭉 설명드렸던 것들이 하나하나가 그냥 말 문제에서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는 그냥 보기로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헛된 게 아니라고요. 공부하실 때. 나는 계산 문제 안 할 거니까 뭐 앞에 있던 40분은 나는 아예 안 할 거야. 이렇게 하지 말자고 우리.
내용을 흡수하면 솔직히 만약에 계산 문제까지 난 판단하기 연습 좀 힘들 것 같아 하더라도 앞에 했던 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다 이런 것들 자체도 하나하나가 전부 다 이론의 문제에 나올 수 있는 거라니까. 됐죠? 실력을 그렇게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3번 산업재산권. 이것도 무채재산권이죠. 보이지 않는 무채재산권을 대여하고 대가로 받는 금품은 대금을 청산한 날, 자산을 인도한 날, 사용 수익인 중 빠른 날을 원칙적인 수입 시기로 한다. 틀렸어요. 자, 보세요. 이거 중요해. 다 중요한데 각종 무채재산권의 양도는 기본적으로 바, 대, 인, 사, 대금 청산일, 인도일, 사용 수익일 이 셋 중에 빠른 날 요 셋 중에 하나라도 성립하면 넘긴 거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는 개념이에요. 대금이 청산됐거나 그럼 넘어간 거야. 대금 청산이 안 됐더라도 실제로 물건을 인도했거나 대금 청산 안 되거나 인도 안 됐더라도 실제로 상대방이 사용 수익 쓰고 있대. 그러면 이 세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하면 넘길로 보겠다. 그래서 빠른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온 날. 하지만 각종 무채재산권을 대여한, 빌려준 대가는 뭐다? 현금을 받은 날이에요. 아예 양도하는 거는 빠대 인사. 넘길 때, 양도일 때는 빠대 인사고 빌려줬을 때는 현금, 그 빌려준 대가를 받은 날로 해요. 지금 문제 보세요. 대여죠, 대여. 분리해서 공부해야겠죠? 기출된 거니까 확실히 외워둡시다. 대, 인, 사, 빠. 빠, 대, 인, 사. 이거는 뭐라고? 대여가 아니라 양도 때라고. 아예 넘겼을 때. 빌려주고 돈 받았을 때는 돈 받은 날을 기속시기로 해요. 됐죠? 이거 구별해야겠죠, 여러분? 헷갈리기 쉽잖아, 이거 딱 봐도. 반대로 나도 틀린 거죠. 산업재산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은 만약에 지급을 받은 날을 기속시기로 한다. 땡. 이죠. 양도는 빠대 인사. 실제로 넘어간 걸로 보는 날, 세 개 중에 빠른 날로 하는 거고, 빌려주고 돈을 받는 경우에는 빌려주고 돈을 받은 현금을 받은 날로 한다. 이렇게 분리해서 외웁시다.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배 청구를 해서 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 지연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아까 무조건 분리, 복, 연골 또 한번 여기 써져 있네요. 자, 여러분 4번에 관해서는 계약의 위약에 관련 배상금에 관해서 내용 정리되어 있으니까 하나하나 외운다고 하지 말고 볼드체 보면 핵심이 보이죠. 요것들은 다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5번. 자, 내용을 봅시다. 기타 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 딱 300만 원까지 해당한다면 이면서 원천 징수된 경우에는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맞아요. 알겠죠? 자, 요거 문제를 우리 아까 제가 계산 문제 풀면서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요거 정리 한번 요렇게 됩니다. 선택적 분리과세, 선택적 종합과세 같은 말이에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거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말이니까 됐죠? 같은 표현입니다. 300만 원 이하 일단 금액이라는 점, 총수익 금액, 받은 금액 총액을 더하는 게 아니고 필요경비를 뺀 후의 금액인 기타 소득 금액들의 합계로 판단한다라는 점. 내용은 다 했던 거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러분 요 세율 구간은 좀 참고해주세요. 요거 조금 2023년에 소득세 세율 구간이 좀 바뀌었죠. 자, 그거는 이제 지금 여기 조금 달라질 수 있어. 그렇지만 요 내용은 그것만 참고해서 좀 고쳐주시고 요거는 제가 못 고쳤네요. 내용은 뭐다? 핵심은 뭐다? 납세자 본인한테 적용되는 한계세율, 누진세율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 종합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내가 다른 소득 구간이 어디냐, 세율 구간이 어디냐, 과표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 분리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고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도 있다. 라는 취지를 적어 놓은 거니까 취지만 읽어주세요. 우리 시험 문제에서 이거를 텍스 플래닝해서 네가 한번 납세자 과세를 적게 하게 한번 해봐라, 계산해봐라 이렇게는 안 나올 거예요. 아마 내용만 알고 있어야 돼. 내용만. 이런 경우는 조건부로 종합과세 된다라는 점을 알고 있으면 돼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기타 소득은 지급하는 자가 기타 소득의 20% 세율로 원천징수한 후에 반드시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기본세율로 종합과세한다. 그럴싸하지만 아니죠. 우린 알고 있잖아. 우리 방금 봤던 내용. 요 300만 원이 어떻고요? 기타 소득 총 금액이 아니고 기타 소득 금액,
총수익 금액이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300만 원 이하이면 선택 가능, 300만 원 초과면 종합과세 되고요. 무조건. 이런 식으로. 내용 알고 있잖아. 1번 봐요. 아니죠. 기타 소득의 20% 곱하는 것도 아니에요.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곱하고 모든 경우에 또 20%도 아니죠. 아까 예를 들면 연금 계좌에서 연금에 수령하는 경우는 뭐 15%다 뭐 이런 거 있었잖아. 다르다고. 일반적으로 20%긴 하지만 일단 기타 소득 그 자체 하는 게 아니라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여러분 음절 두 개지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종합과세 되나요?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300만 원 이하인지 초과인지. 됐죠? 그리고 기타 소득이 무조건 분리과세되는 무조건 분리 복용골이라면 아니죠. 분리과세로 원천 종결이잖아. 원천 징수된 걸로. 1번은 종합적으로 다 틀린 문장이에요. 1번은. 오케이. 반복됩니다. 보세요. 복, 승마, 슬롯머신. 항상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과세. 무조건 분리 복. 됐죠? 서화, 골동품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 기타 소득이다. 자, 요거 볼게요. 전제 조건이 있죠. 박물관, 미술관이 양도했대. 이거는 좋은 의미로 써달라고 뭐 자산가나 이런 사람이 넘겼다고 그런 생각을 해보세요. 비과세 기타 소득에 대한 말입니다. 지금 이게 사야. 서와 골동품을 여러분 내가 개인적으로 팔아가지고 이득을 봤다면 그거는 아까 그거죠. 무조건 분리 복용 골. 그죠? 무조건 분리과세되고 막 1억까지는 90%, 1억 초과분은 80%뭐 이런 거 있었잖아. 분리과세, 필요경비 유제율. 그거 말고 이거는 이 경우는 골동품 혹은 서화를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했대. 좋은 곳에 써주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그 경우에는 요거는 비과세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이 뭔가 받기는 받았다는 거예요. 그죠? 아예 소득이 공짜로 주진 않았겠지, 이 경우에. 뭔가 대가를 받긴 했지만 이거는 좋은 뜻 아니냐라는 거야. 그래서 이 경우에는 기타 소득이긴 하지만 비과세로 하겠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도 한번 읽어보세요. 파랑이들만. 아까 공부했던 거죠. 나왔던 거 시험에. 퇴직 후에 받는 직무발명 보상금. 퇴직 전에 받으면 근로소득. 둘 다의 공통점은 뭐다? 500만 원까지는 비과세다. 이런 것들을 위해서 비과세 기타 소득도 봐봅시다. 국가유공자, 국가보안법, 훈장 읽어보면 다 그럴싸한 것들이에요. 그래야 될 것 같은 친구들이에요. 그 항목이. 자, 또 나왔지. 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배 청구했고 내가 승소해서 받는 지연배상금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된다. 아까 했던 거잖아. 반복됩니다. 5번도 또 나오네.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기타 소득 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는 됐어야 돼. 이건 또 전제예요. 우리 여러분 그거 봤죠? 우리 금융소득에서도 분리과세로 종결하려면 원천 징수가 돼야 되는 거는 필수 요건 아니야. 원천 징수가 안 됐다. 그러면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싶어도 못 하잖아. 애초에 뭐 처음에 뜯어낸 게 없는데. 그죠? 처음에 받은 게 없는데 나라 입장에서는 전제 조건입니다.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 징수가 적절하게 됐다면 뭐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오케이, 맞는 말이고 뒤에 한 문장 또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여기 원천 징수 된 경우가 대전제잖아. 근데 여기 뭐예요?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된 경우에는 원천 징수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했지. 판단할 때. 이거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아파트를 팔아. 매수자가 위약하재. 매수자가 이 계약을 깼어. 판을 깼어. 그럼 매수자가 어떻게 한다고? 내가 먼저 매도자한테 너한테 줬던 1억 그 계약금 그거 위약금으로 너 가져 라고 했지. 원천징수 자체가 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라고 했지 이게. 이 경우만큼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됐죠? 다른 항목들은 원천징수가 됐어야 돼. 근데 이 항목만큼은 원천징수가 되지 않았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그리고 잠깐 설명했던 거. 만약에 요 경우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됐어요. 요 합해봤더니 300만 원이 만약 안 돼. 이하야. 그래서 분리과세를 한다. 그럼 이 경우 어떻게 할까요? 얘는 원천징수가 안 됐잖아. 근데 분리과세로 종결할 거야. 논리적으로 되나요? 특이하긴 하지만 됩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하냐면 원천징수 된 건 없는데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싶어. 여기 있네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해봐. 판단했더니. 그럼 이 경우는 애초에 원천징수는 안 됐었죠. 근데 분리과세로 종결하려면 신고할 때
어떻게? 세율을 20%로 해서 별도 칸이 있어, 이거. 다른 종합과세 되는 거하고 합치진 않아. 별도로 할 거니까. 분리과세 선택하면 신고 소득세, 종합과세,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저 이거 분리과세로 종결하고 싶어요라고 이 건이 있거든요. 계약금, 위과금으로 대체된 매도자 입장에서 이렇게 신고할 때, 1억 있는데 1억이라고 하면 금액이 커지니까 다른 금액이 작은 금액이 있는데 소득세 신고할 때 20%로 신고하고 납부하면 돼요. 따로 별도 항목 칸이 있어요. 이거 됐죠?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됐습니다. 5번까지 다 풀었네요. 넘어가겠습니다. 228번을 찾아갑니다. 자, 요런 것들 봐요. 짧죠? 너무 길고 어려운 것만 보실 필요 없어요. 짧은 것들도 다 똑같은 2점입니다. 우린 2점짜리 50개 맞춰서 100점 목표로 하는 거예요.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택입주 지체상금, 그죠? 팔순공주, 주, 80%, 주. 맞아요. 소송 취하하는 조건으로 받은 합의금, 이것도 맞아요. 요 밑에 내용 있으니까. 한번 뒤쪽에 다 풀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죠. 2번도 맞고요. 자,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 종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해요. 그 소속 종교 단체로부터 받는 금품, 기타 소득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막 이슈가 됐었죠. 한참 이제 뭐 이걸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맞니,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맞니 하다가 막 조율하다가 지금 일단 이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일단 요거 맞아요. 기타 소득으로 보는 게 아무래도 이제 좀 유리한 게 많기 때문에 요렇게 일단 요 사항은 기타 소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받았다? 맞아요. 그리고 물품을 장기로 대여하고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은 기타 소득이 아니에요. 뒤에 보세요. 여러분, 물품을 일시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게 기타 소득이에요. 일시적으로. 자, 반면에 일시적이 아니라 사업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건 사업소득이에요. 일단 머릿속에 이렇게 구별해. 됐죠? 자, 여러분 제가 밑에 뭐라고 적어놨는데 사업의 요건이 계속성, 반복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의미는 단순히 그냥 길다는 의미는 아닌 걸로 지금 봐야 돼요. 이 문제 풀 때는 장기간에 걸쳐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한 것을 해석합시다. 여러분 지금 일시적하고 장기가 이게 지금 완전 반대가 아니잖아. 일시는 계속적 하는 거하고 계속이라는 것과 대칭이죠. 한 번 빌려줬어. 나는 어쩌다가 한 번 빌려줬어. 일시적으로 빌려줬어. 랑 대칭되는 거는 뭐예요? 그거잖아. 나는 계속 빌려주고 있어. 사업으로 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대칭으로 일시적이냐 계속적이냐 해서 일시적이면 기타소득, 계속적, 사업적이면 사업소득 이렇게 나누잖아. 근데 문제상에서 장기라는 의미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장기의 반대는 단기잖아요. 단기. 그 빌려주는 행위가 한 번인데 그게 짧고 길고만으로 사실 이거를 판단할 수는 없다고 저는 뭐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일단 이 문제에서는 장기적으로의 판단을 그냥 해석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기간에 걸쳐 장기간에 걸쳐 계속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있다는 걸로 해석하고 풀자고 이 문제를. 왜냐하면 다른 건 명백하잖아. 1, 2, 3, 4는 명백하니까. 그렇게 봅시다. 객관식의 또 풀이에 그게 또 그거니까 놈이니까. 장기적이라는 게 요렇게 장기간에 걸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대여하고 있다고 봐야 돼. 그럼 이거는 사업소득이죠. 요렇게 해석합시다. 229번 기타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 보세요. 동일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동일한 문제야. 주, 팔순공주 주, 소송 취하하는 합의금, 재산적 손해 위자료, 종교 관련 종사자가 종교 관련해서 받는 금품 똑같은 문제네. 그죠? 보기 순서만 달라지고 물품을 장기적으로 대여하고 받는 금품 요거는 사업소득이다 라는 거 됐어요.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여러분 풀다가 땡큐죠. 땡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기타소득 정리할 겁니다. 기타소득 했고 이따가 연금소득 잠깐 쉬었다가 연금소득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